제목이 북어야, 북어. 우리 식료품 가게, 반찬 가게 가면 파는 게 북어고, 그 북어에 대해서 우리는 뭐 반찬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시인의 눈에는 뭔가 문제의식, 진지한 시대적 고민이 들어가 있는 시라고 보면 돼. 혹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에 대한 어떤 남다른 시각이야, 시각.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일종의 한번 좀 이런 걸 생각해봐라라는 경계심도 좋고 한번 성찰해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 이 북어가 갖고 있는 소재의 상징성 한번 생각해봐. 북어는 이게 지금 딱딱하게 말려놓은 거고, 식료품 가게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북어가 이렇게 막대기에 쫙 한 줄로 깨어 있단 말이야. 그걸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본문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밤의 식료품 가게라고 시작을 해. 밤이라는 건 시간적 배경을 말하는 거고, 식료품 가게는 공간적 배경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밤이라는 건 깜깜한 어둠이기 때문에, 또 식료품 가게에 있는 캐캐 묵은 먼지,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하는 거야. 뭐 현대사회라고 얘기하면 뭐 틀린 건 아니고, 그냥 현대사회 그러지 말고 뭐 생명성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뭐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밤이 시간, 식료품 가게 공간적 배경이고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캐캐 묵은 먼지가 뭐냐면, 이게 지금 북어라는 어떤 식료품은 먹는 거잖아. 그 위에 먼지가 있다는 건 불결한 거잖아. 이 얘기는 비순수성, 순수하지 못한 현실을 말하는 거야. 어떻게 먹는 거에 먼지가 끼어있냐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비순수성의 현실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이 지금 읽은 밤의 식료품 가게의 캐캐 묵은 먼지 속에라는 이 구절은 결국은 생명력이 상실한 상태의 현실, 아니면 참된 삶의 가치가 상실한 현대사회,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죽어서 하루도 손때 묻고, 손때 묻은 게 아까 먼지 묻은 거랑 똑같은 거야. 즉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고, 죽은 다음에까지 순수성을 잃어버렸으니 북어의 현실은 참 암담하겠네. 자, 그 다음에 터무니없이 하루도 기다리는, 뭘 기다릴까? 북어 입장에서는 나를 가지고 갈 사람을 기다리는 거지. 오늘 사가지 않으면 또 무의미한 하루가 지나간 거야. 그 북어들이다. 북어가 뭘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북어가 바로 현대사회, 현대인을 말하는 거고, 결국 독자, 너란 말이야. 독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또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미 없이 하루를 또 보내거나 맨날 반복되는 일상 속에 매몰돼 있다. 의미와 가치가 없는 비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북어는 물기가 쫙 말라버린, 햇빛에 말린 딱딱한 생선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뭐냐면, 군대에서 있잖아, 이렇게 조 모임처럼 몇 명씩 이렇게 분대원을 만들어주지. 그럼 이게 분대라는 게 군대 용어야. 암담한 현실이 어떤 현실일까? 군사 독재 정권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아까 선생님인데 꼬챙이에 한 개의 꼬챙이에 쫙 꽂혀있어요. 10개씩. 그러면 그거는 10마리가 한 묶음이고, 한 묶음은 거기에 있는 북어들은 거의 똑같다는 게 뭐야? 이게 다 우민화됐다, 아니면 혹은 다 비슷해져 버렸어. 개성이나 특징이나 어떤 개별성이 다 사라져 버린 모습이다. 그게 언젠데? 군사 독재 정권하에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같이 그냥 끌려다닌 거지. 독재 정권에 그냥 대중화된 모습이고 획일화된 모습이지. 그게 대중의 모습이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자, 지금 여기 화자가 나고요. 나는 죽음을 꿰뚫은 대가리. 자, 죽음을 꿰뚫은 대가리. 이 대가리는 머리거든. 머리는 생각인데, 생각을 꿰뚫었다는 얘기는 생각이 거의 없는, 나란히
그 꼬챙이에 쫙 꿰어져 있다는 게 획일화된 거라잖아. 누구나 아무 어떤 비판의식 없이 따라가고 있는 그 획일화된 모습이잖아. 그 모습이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의식이나 자기의식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죽음을 꿰뚫은 대가리,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모습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한 쾌의 혀가, 쾌라는 게 북어 20마리를 이렇게 묶으면 한 쾌가 되는 거야. 자,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자갈, 면대무처럼 몰라? 자갈의 속성은 뭘까? 딱딱하다. 알았니? 딱딱하다. 딱딱하게 죄다 딱딱했다는 얘기니까,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니까 결국은 봐, 혀라는 건 말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비판하는 말, 저항하는 말이 바로 혀인데, 혀가 자갈처럼 딱딱하게 굳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비판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있고, 이걸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항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자갈처럼 죄다 딱딱해진 혀란 말이야. 그러면 부정적인 현실이라면 당연히 비판해야 되겠지. 뭘로? 외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말하지 못한다. 즉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한 쾌의 혀가 딱딱했다. 자갈처럼 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또 여기 화자 나왔어. 말의 변비증. 말의 변비증. 변비가 뭐야? 말을 못하는 거지. 그치? 말을 못하는, 앓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뜻이야. 변비라는 게 여기서 말의 변비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지. 근데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말의 변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저항하는 말, 비판하는 말 되게 많은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마음엔 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 위에 자갈처럼 죄다 딱딱한 사람은 아예 말을 못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고. 좀 다르지, 그지? 무덤 속의 벙어리,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할 말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덤 속의 벙어리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면 무덤 속의 벙어리는 뭐야? 무덤은 흙 속에 묻힌 거니까. 말하고 싶은데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도 다 죽어버린 거지. 무덤 속에 갇혀버린 거니까. 두 가지로 나왔어. 획일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한번 나왔고, 두 번째, 아예 비판하거나 저항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예 말은 못하는데 사실 할 말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결국 마지막 사람은 무덤의 벙어리, 결국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말라붙고 짜부러진 눈. 지금 계속 북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부분 혀부터 해서 대가리, 머리부터 해서 혀, 지금 이번엔 눈을 얘기하는 거야.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짜부라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 세상은 짜부라들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뭐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이지. 즉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눈이 짜부러진 눈이야.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보는 건 어떤 걸까? 지금 군사정권이고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억압하고 이런 건 부정적이다, 잘못됐다라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걸 직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짜부러진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요거는 좀 다른 의도인데, 여기서는 빳빳한 지느러미가 뭐냐면, 지느러미는 원래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어떤 추진력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는 부정적 현실을 헤쳐나가려는 의지, 방향,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왜? 지느러미가 막 움직여야지 나가는데 빳빳해졌잖아. 그러면 현실, 부정적 현실, 이 현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의식과 의지가 결여된 상태가 빳빳한 지느러미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다 굳어버렸다. 뭐 하려고, 저항하려고, 비판하려고 이런 의지마저 굳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막대기 같은 생각, 이것도 많잖아. 너무 경직된 생각이지. 막대기는 딱딱한 생각이니까 경직된 거지, 그지? 위에서 말한 걸로 바꾸세요. 그러면 획일적 사고. 한 꼬챙이에 딱 꿰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
그걸 갖다가 막대기 같은 생각이라고 한 거고, 우리가 현대사회 이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야? 비판의식과 문제의식이야. 알았니? 군인들이 정치하면 안 되지. 권력을 잡으면 안 되지. 이런 비판의식과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라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졌다는 게 막대기 같은 생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빛나지 않는 막대기, 별 볼일 없는 막대기, 그런 사람들이 가슴에, 요번에는 밑줄 쳐봐, 싱싱한 지느러미. 싱싱한 지느러미,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앞에는 지느러미가 추진력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싱싱하다고 했으니까 생명력이라고 해야지. 이건 언제 모습인데? 바다에 있을 때. 됐어?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의지, 방향성, 이런 것도 되지만 문제는 그냥 물고기라고 친다면 생명력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자, 그럼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있어. 그런데 딱딱하게 굳었을 뿐이야.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지. 그게 바로 건전한 사회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헤엄쳐 갈 때 밑줄 치고, 이게 목표 지향성이야. 예를 들어 바다에서는 어딘가를 가겠지. 근데 신호분각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지느러미, 갈 곳도 없고 가려는 의욕도 없는 게 바로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이라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내가, 화자가 쟤네들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느닷없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대. 연민의 감정이지. 연민이 뭐야?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뜻이야. 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화자는 연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자, 여기서 화자가 북어들이 안 됐구나. 지느러미도 딱딱하고 극복의지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목표 지향성도 없고 사회의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참 안 됐구나. 그런데 느닷없이 걔네들이 불쌍하다고 했던 그 대상인 북어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시상 전환이야. 내용이 바뀐 거야. 북어들이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린 게 아니지. 사실은 입 벌리고 있잖아. 북어는. 거봐. 너도 북어지. 너 동그라미죠. 이 말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화자 입장에서 북어들이 입을 벌리고 죽고 있는데 자기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야. 환청이야. 환청. 뭐 들리는 거야. 너도 북어지. 반복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나도, 즉 화자인 나도 이렇게 목적의식 없고 사회의식 없고 비판의식 없는 이 현대인의 모습과 닮지 않았느냐라는 일종의 자기지적이야.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북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한 거야.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는 것 같아. 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어는 입을 쩍 벌리고 있기 때문에 뭐 마치 이렇게 20마리가 한 궤에 꽂혀가지고 쫙 입을 벌리고 동시에 있으니까 나한테 뭔가 외치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모습이란 말이야. 나도 현대인의 그 무의지성, 사회 비판의식 없는 거, 비순수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현대인과 똑같다라는 화자의식이야. 그래서 그렇게 환청이 들리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게 그 북어라는 시인데 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뭐 분석은 뭐 그렇지만 이걸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뭐냐면, 배경은 아까도 밤의 식료품가게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중심 소재는 북어란 말이야. 북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화자는 반성하고 있지, 그 독자는 읽으면서 반성하겠지. 성찰로 이끌어가는 시라고 생각하면 돼. 북어의 모습 이퀄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다.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보니까 속에 아무리 할 말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을 못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런 거하고, 막대기 같은 생각, 이것도 역시 문제의식이라든지 진지한 고민이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실한 상황을 말하는 거고, 헤엄쳐 갈 데가 없다.
꿈과 이상이 없다. 목표점이 없다. 목적지가 없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거봐 너도 북어지라는 환청을 통해서 화자는 있잖아. 북어의 모습 이퀄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니 이게 북어라는 시야. 거기다 한번 적어볼까? 이 북어시의 특징은 1번 감각의 감각, 촉각도 나오고 시각도 나오고 청각, 저 소리를 막 지르는 것 같은 청각이지. 그러면 이렇게 촉각과 시각과 청각이다 그러면 감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두 번째, 북어는 특별한 거야, 일상적인 거야? 일상적인 거라고 봐야지. 왜냐면 우리는 늘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데 반찬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북어니까 일상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북어를 통해서 현대인의 어떤 비순수성과 말라버린 그 딱딱해진 모습을 현대인의 특성으로 막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추상적으로 바꾼 거야. 북어라는 구체적인 소재를 갖다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바뀐 거야. 알았지? 보통 우리가 배운 시는 다 어때?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이 시는 구체적인 반찬 재료인 북어를 가지고 추상적인 걸로 바꿨다고. 구체성을 구체적인 걸 추상성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북어의 속성은 바로 현대인의 속성과 일치하면서 화자는 현대인을 비판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 다음에 환청의 효과가 나오고 주객이 전도된 거야. 그게 바로 환청의 효과야.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쟤들이 나한테 따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게 뭐냐면 너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우리 같은 북어지라고 얘기했으니까 환청의 효과는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었다. 내가 북어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걸 북어가 나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거 비판의식도 없고 사회의식도 없는 현대인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성찰, 현대인의 모습, 이런 걸 얘기한 시란 말이야. 여기 보면 무기력한 모습, 꿈도 잃어버린 모습, 그 다음에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현대인의 특성이고 비판의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그냥 있잖아. 북어를 단순한 시대상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모습이 투영된 대상, 즉 나도 북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끝나는 시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독자들한테도 반성 혹은 성찰, 이걸 이끌어내겠지. 이게 북어다. 북어. 제목이 북어야. 북어. 우리 식료품 가게 반찬 가게 가면 파는 게 북어고.